네, 저번 영상에서는 원 그래프 트랜스레이트 트랜스포머를 활용해 갖고 서랍 오브젝트를 만들어 봤고요. 서랍 오브젝트는 이제 트랜스레이트 포지션을 활용해서 왔다 갔다 이동을 한 거였죠. 위치 이동을 통해 가지고 서랍을 열고 닫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로테이트를 활용해 갖고 문을 열거나 하도록 할게요. 저번 영상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랍을 배치한 다음에 서랍을 트랜스레이트를 활용해 갖고 열고 닫아 봤습니다. 여기 있는 서랍의 Y축으로 포지션이 이동되면서 이것을 열고 닫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로테이트 트랜스포머를 활용해서 문을 배치하고 문을 열고 닫아 볼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리소스를 하나 갖고 와서 배치를 하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생긴 문을 좀 배치를 했고요. 크기는 제가 의자에 앉아서 할 거기 때문에 높이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카메라 리그 높이를 좀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적당히 앞쪽에 배치를 하고요. 여기 보이는 문 손잡이를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문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열리겠죠.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힌지의 방향이나 이 문의 열리는 방향에 따라서 열고 닫는 게 둘 다 가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한쪽으로만 열고 닫을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 좀 차이점을 보기 위해서 요렇게 밀어서 여는 것만 되도록 할게요. 당겨서 여는 건 안 되고. 그럼 먼저 콜라이더를 배치해야 되는데 손잡이를 잡고 열 거니까 손잡이 쪽에 대한 콜라이더가 배치가 돼야겠죠. 근데 회전시키는 거는 여기 보이는 도어니까 일단 도어를 잡아야 됩니다. 콜라이더는 존재를 하는데 리지드 바디는 없죠. 그래서 도어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인터랙션 SDK 그랩 인터랙션을 넣고요. 다음 픽스 5를 눌러가지고 리지드 바디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이 도어에 대해서 지금 콜라이더가 문 자체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사이즈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갖고 상호작용을 문짝을 잡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문고리 쪽을 잡고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콜라이더 위치를 바꾸고 있습니다. 혹시나 뭐 이 문이 이렇게 되면은 문 쪽이 콜라이더가 없기 때문에 뚫릴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뭐 안 뚫리게 방지하고 싶다 그러시다면은 콜라이더를 다른 곳에 또 하나 배치해 갖고 막아버리면 됩니다. 문 사이즈 기준으로. 네, 요 정도로 배치를 할게요. 그리고 ISDK 핸드 그랩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오브젝트가 꼈기 때문에 그랩에이블이랑 그다음 핸드 그랩 인터랙테이블, 그랩 인터랙테이블이 있어서 컨트롤러와 핸드 트래킹으로 모두 상호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태로는 시작을 하면은 손잡이 잡았을 때 문이 뜯깁니다. 그래서 한번 테스트로 이 상태로만 한번 해볼게요. 문이 당연히 뜯기겠죠. 네, 이 상태로 보면은 문이 잡았는데 이렇게 잡아서 뜯기는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제약을 걸어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컨트롤러나 핸드 트래킹으로 물체를 잡을 때 해당 물체에 대한 리지드 바디 키네마틱을 적용해 버려 가지고 물리적인 상호작용을 다 꺼버립니다. 그래서 강제로 손한테 끌려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제약을 걸어야지만 문이 뜯겨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전하는 제약이 걸려야겠죠. 포지션이나 스케일에 대해서는 완전히 잠겨야 되고요. 로테이션에 대해서만 특정, 지금 보면은 연두색 Y축 기준으로만 회전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문에 대해서 add 컴포넌트 하고 로테이트 원그랩 로테이트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것을 추가한 다음에요. 여기 보이는 라이트 업 포워드는 라이트는 X축, 업은 Y축, 포워드는 Z축입니다. 그래서 Y축 업으로 해야겠죠. 지금 여기 있는 축은 이렇게 피봇,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현재 기준점을 보는 겁니다. 기준축을 보는 거예요. 센터로 하고 보시면 안 되고요. 지금 피봇의 로컬, 그리고 오브젝트, 도어 오브젝트의 축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Y축으로 기준을 돌리는 게 맞고요. 도어의 회전값은 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약을 건 다음에 지금 0인 상태에서 문을 저렇게 바깥쪽으로 열 거니까 단축키 2를 영어 2를 활용해 갖고 이렇게 한번 열어 볼게요. 이 정도로. 값을 보니까 140도라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0에서 140도까지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0도로 돌리고요.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니죠. 원그랩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이 트랜스포머, 커스텀으로 만들어낸 이 트랜스포머 자체를 어디다 넣냐면은 상호작용을 하는 그랩에이블이라고 하는 여기다가 원그랩 트랜스포머에 넣어 주셔야 됩니다. 안 넣어 주시면은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도어라고 하는 것을 원그랩 트랜스포머에 넣도록 할게요. 그리고 플레이 테스트를 한번 할게요. 네, 컨트롤러로 요걸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열리죠. 그 다음에 얘를 당겨서 닫으면은 컨트롤러를 잡은 상태로 이렇게 당겨서 오고 있는데 문이 0도 이하로, 그러니까 여기 바깥쪽 안쪽으로 문이 열리진 않습니다. 이게 바로 제약을 걸었기 때문에 이렇게 0도, 이 문 입장에서는 이쪽 안쪽으로, 이 문이 안쪽으로 끌려오지 않는, 회전이 되지 않는 제약이 잡힌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문이 여는 것처럼 됐죠. 물론 여기서 핸드 트래킹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핸드 트래킹도 이렇게 잘 됩니다. 손으로 해서 이것도 저번에 얘기 드린 것처럼 핀치 그랩이 아니라 팜 그랩, 손바닥 그랩으로 하는 게 맞겠죠. 물론 집게 손가락으로 되지만 손바닥으로 하는 게 더 리얼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로테이트 트랜스포머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 오브젝트를 만들어 봤고요. 여기서 좀 더 나간다면은 열쇠를 꽂았을 때에만 문이 열 수 있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열쇠를 꽂지 않으면은 문이 안 열리도록 하는 잠금 장치 기능을 좀 만들 수 있겠죠. 일단 이렇게 해갖고 로테이트 트랜스포머 기능을 알아봤고요. 이 기능 자체는 트랜스레이트랑 동일하게 로테이트 기능 자체도 엄청 간단해요. 특정 축으로 제약을 걸어두는 거기 때문에 원하시는 축에 배치하시면은 상자든 문이든 뭐 레버든 뭐 자유롭게 기능을 추가하시고 제약을 걸 수가 있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